작아졌죠? 더 어려 보이는데. 아예 감사합니다. 중학생, 이런 영광이. 자, 오늘도 시간이 돼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무척 추워서요. 저는 이 옆으로 훨씬 더 추운 바람에 지금 네, 감기 조심하시고.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8페이지, 교재 8페이지에 지난 시간에 17번까지 했었는데,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왜 안 되지? 부에서 훔쳐놔야 되겠다. 녹화하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아니, 지금 눌렀는데, 연결이. Recording in progress. 예. 자, 오늘은 교재 8페이지, 지난 시간에 17번까지 했었는데요. 오늘은 18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도 굉장히 이제 고1 수학이에요. 고1 수학이어서, 오랜만에 보시니까 낯설기도 하시겠지만 또 듣다 보면, 옛날에 이런 거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18번에 1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전개할 때 곱셈 공식, 어떤 곱셈 공식을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는 내용인데요. 99의 제곱. 딱 보기만 해도 제곱이니까 제곱 공식을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고, 당연히 100 빼기 1의 제곱을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항 2개짜리예요. a 더하기 b, a 빼기 b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2개짜리로 하나짜리를 2개짜리의 덧셈 뺄셈으로 표현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꼴을 보고, 어차피 a 더하기 b의 제곱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이 2개가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짜리를 2개로 바꾸는 약간 이런 발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꼴이 머릿속에 있어야 이런 발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꼴이 있다는 거를 지난 시간에 공식을 외우면서 일단 접수를 좀 해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100 빼기 1의 제곱이니까 결국 곱셈 공식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만 빼기 200 더하기 1이니까 암산할게요. 980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잘하셨습니다. 자, 유령은 아마도 이렇게 전개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x 빼기 2하고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자, 이거 곱하는 건데, 보니까 내가 적용해야 될 공식이 뭐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드십니까? 3개 곱하기 3개는 우리가 좀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잘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안에서 같은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수라고 하는 것이 같은 것을 찾아내는 눈을 훈련하는 겁니다. 계속. 서로 다른 사물들 중에서 같은 것을 찾아낼 수 있는 훈련이죠. 이게 중요한 사고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서로 다른 것에서 유사한 것들이나 같은 것들을 계속 찾으면서 발상을 이렇게 자꾸 바꿔나가는 것이니까 수학을 공부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잘 보시면 같은 게 보이시죠? x-1.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에 빼기가 들어간 거죠. 실은 빼기로 하면 x 빼기 1이니까 이 두 개가 같다는 사실을 일단 발견하셔야 돼요. 이런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수학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과 새로운 사실, 그의 접합점이 되는 같은 것 찾아볼 줄 아는 관찰력이 필요하니까 이게 지금 보여지셨다면
이 크게 보면은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 꼴이라는 게 보이시나요? 크게 이런 꼴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그렇다면 바로 A제곱 빼기 B제곱으로 넘어가시면 되거든요. X제곱의 제곱 빼기 X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가시는 거죠. 물론 이거 그냥 전개를 하셔도 됩니다. 3 곱하기 3이니까 총 9개 항이 나오는 그냥 배분 법칙만 열심히 써주면 답이 나오기도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계산을 좀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으면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정리하면 되죠. 4승 빼기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 이렇게 이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좀 할만하시죠? 네. 자, 그럼 세 번째. 식이 좀 길어졌는데요. 자, 항 4개짜리 곱은 저희가 한 적이 없습니다. 곱셈 공식에 이런 거는 없었고요. 다만 이제 이걸 보면서 역시 관찰하고 약간의 암산을 같이 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약간의 암산을 하면서 보면서 이걸 어떻게 바꿔야 내가 전개하기 좀 편해질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그냥 무식하게 전개하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총 16개 항이 전개가 되면서 계산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노가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대부분 수학에서는 그런 일을 할 때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하지만 최대한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역시 눈으로 암산을 하면서 어떤 공식을 쓸지 고민을 합니다. 혹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보이시나요, 이거? 예? 어떻게? 8번 공식. 8번 공식이 뭐였더라? 아닙니다. 그거는 꼬리 보세요. 이건 4개짜리고 8번 공식은 3개짜리니까 같은 공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가로가 4개가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8번 공식은 3개밖에 없죠. 3개로 만드는 순간 이게 2차식으로 아마 요거 전개해서 3개로 만들면 2차식이 되니까 8번이랑 똑같지가 않아져요. 그래서 8번은 좀 비슷해 보였으나 쓸 수가 없다는 결론이 이렇게 이제 도출이 됩니다. 좋은 예를 잘 들어주셨어요. 8번이 될 것 같은 생각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8번은 아닌 것 같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곱셈 공식이 혹시 표 있으시면 보시면서 몇 번 공식을 쓰면 좋을까요? 몇 번 공식이 좋을까요? 4개짜리가 없어요. 그죠? 그렇죠. 2개짜리로 바꿔 쓰자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마도 저희가 좀 변형해서 2개짜리 공식으로 만들자라는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형하는 게 좋을까요? 예, 말씀하시죠. 계속. x 더하기 1. 그 다음에. 예. 이게 공통으로 여기는 A라고 하면 A 더하기 1, A 더하기 A 더하기 3. 네.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데 일단 바꿔놨지만 여전히 4개짜리 곱이죠. 네. 그거를 다시 또 변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변형으로는 아직은 부족하고요. 조금 더, 예? 틀리셔도 좋습니다. 원래 이렇게 생각하다가 틀리다가 배우는 거예요. 제가 경험상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봤지만 늘 한 번에 제대로 답하는 학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하고요. 대부분 저희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배우기 때문에 계속 틀리셔야 돼요, 실은. 계속 틀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4개짜리를 2개짜리로 바꾸자라는 발상은 아주 괜찮은 생각이셨던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2개짜리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지금 있죠. 앞에랑 맨 뒤에랑 비교해서
x제곱 예. 플러스 5x 플러스 4로 하고 예. 가운데 두 개 곱해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으로 해서 앞에 두 개가 같은 거를 다른 그 하나로 보면 되지 않나요? 야, 어우, 역시 우리 반 수제시죠, 우리 강은미 선생님. 또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이거하고 요거 곱하고 요거하고 요거를 곱해서 두 개짜리로 만들 생각을 한 거고요. 그걸 암산을 한 거예요. 암산을 하면은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라는 항이 나오고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라는 항이 나오니까 x제곱 더하기 5x까지가 공통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캐치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개하면 두 개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가운데 거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개짜리로 드디어 이제 변형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그 말씀하신 대로 여기 똑같은 게 또 보이시죠? 이거 똑같은 거를 보고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마음속으로 a 정도로 치환하면은 그 a 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24 이렇게 가겠네요. a 자리에는 x 제곱 더하기 5x가 들어가겠고요.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일단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건데요. a 곱하기 b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 복습입니다. a 곱하기 b를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를 했었죠?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예를 들어서 19 곱하기 21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예, 그렇게 했었죠. 그거를 제가 일반화시켜서 그 다음에 수식으로 딱 하나 정리해 드린 게 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2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요. 예. 요것도 잘 기억하셨습니다. 요 공식 지난 시간에 제가 아마 적어 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한번 잘 찾아보세요. 자, 찾아보시면 제가 요거 아마 적어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도 제가 이거 적은 이유는 이거를 여기다가 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두 개를 곱하는 순간이니까요. 두 개를 곱할 때는 언제나 이걸 쓸 수 있으니까 이거 곱하기 이것도 똑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했으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가죠? 두 개 더한 것의 절반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더한 거 절반은 요거요. 요거는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5 아닐까요? 요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는 거. 그러면 앞에 건 똑같으니까 그냥 나오고 두 개의 평균인 5가 전체 두 개를 합해서 2로 나는 게 얘가 되겠죠. 얘의 제곱 빼기 이거 빼기 이거니까 이거는 싹 날라가고 마이너스 2 나오는데 그 2로 나왔으니까 1이죠.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3번은 좀 머리를 많이 썼습니다. 이제까지 배운 것들을 토탈 요약하면서 4개짜리는 없다. 그래서 우리 쓸 수 있는 거는 2개짜리를 만들자. 2개씩 묶어서 2개짜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암산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봐서 나온 게 아니고요. 머릿속으로 암산을 한 거예요. 암산해봤더니 첫 장까지는 똑같이 나오도록 이거를 잡아준 겁니다. 이렇게 두 개 잡아서 연산했고 그다음에 이거를 A라고 보고 이렇게 전개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이고 근데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방법을 이용해 주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라는 겁니다. 좀 배운 거를 좀 써먹으니까 또 재밌지 않으십니까? 나만 재밌나? 요게 좀 낫습니까? 요거보다는? 뭐가 더 좀 괜찮으세요? 이거요? 그냥 이걸 쫙 전개하는 것보다는 이게 제일 낫다. 아, 감사합니다. 재밌다는 분이 드디어 등장. 예, 그래서 이 수학은 실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답을 낼 때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고 또 다른 방법을 풀고, 제가 어떤 문제 10가지 방법으로 풀어본 적도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 문제는 10가지 방법까지는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제 생각에는 뇌의 창의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을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좀 권장해 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연습하실수록 하나의 사물을 다양한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 연습이 일종의 연습이 되는 것 같거든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가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여기서 또 이렇게 가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하면서 약간의 뭐랄까, 그 혼란 상황이라고 할까요? 사람이 어떤 이런 분기점에 서 있잖아요. 여기서 어디로 갈까라는 이런 분기점에서 자기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선택하는 순간에 창의력이라는 게 발동한다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게 좀 뇌과학 하시는 분들이 하는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읽었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곤란한 상황, 선택해야 되는 순간, 내가 뭔가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 뇌 활동이 짜라락 일어나면서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어렵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해야 또 내가 말랑말랑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이어서 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번이 좀 어렵습니다. 자, 요거 간단히 해보라고 있는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도전을 해보시고요. 제가 딱 1분만 드리겠습니다. 도전을 해보시는데 이게 루트가 없어져요. 완전 제곱 형태로 고쳐지면서 루트가 빠져나옵니다. 자, 그거를 하시는데 힌트는 3번을 힌트로, 방금 전에 풀었던 3번이 힌트입니다. 4개가 곱해져 있다는 게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좀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같다라는 거를 판단할 때 일단 외형을 보셔야 돼요. 4개가 곱해져 있다는 공통점을 찾으셔야 되겠고, 4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변형하는 게 조금 비슷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
자, 좀 발견이 되셨습니까? 자, 3번이 힌트고요. 4번을 푸는데 결정적인 열쇠를 3번에서 이것도 11을 x 플러스 1, 10 플러스 1, 10 플러스 2 하면 아까 3번하고 똑같이 되는 거라서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아까 예. 선생님 말씀해 주신 AB 곱을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계산하고 예. 더하기 나중에 더하기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계산이 안 돼요. 아유, 이거 대단하신데요. 야,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그대로입니다. 그냥 여기 제가 적어놓은 이 결과가 있잖아요. 3번의 결과. 요거를 요거랑 같다라는 결과를 그대로 이용할 거거든요. 지금 x에다가 10만 넣어주면 되죠. 10만 넣어주면 똑같게 되는데 여기다 10 넣은 게 바로 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 식을 약간 변형했을 때 이 식을 약간 변형하면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여기 빼기 1이 있잖아요. 이걸 더하기 1로 저쪽으로 넘길게요. 더하기 1은 그렇다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5의 제곱. 보이십니까? 이거는 얘였으니까 이 마이너스를 여기 넘긴 거예요. 그럼 완전 제곱식이 딱 되잖아요.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 식은 루트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고 x에다가는 10을 넣을 겁니다. 좀 이따가. 그래서 이거는 루트 요거를 거쳐서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5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x에다 10을 넣을 거예요. 155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다음 것을 풀기 위한 단계일 수가 있어요. 저희가 배운 하나하나의 문제들이 실은 다음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예비 지식 같은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푼 문제들은 어떻게 풀었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도 수학 실력을 늘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풀었던 모든 문제를 기억해야 되니까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또 기억력이 좋은 이유가 이해를 하면은 그게 또 기억이 잘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해를 해서 기억으로 남기고 그 요령을 기억했다가 다른 문제 풀 때 그 요령을 똑같은 요령을 찾아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예. 혹시 뭐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좀 있으신가요? 예, 그럼 다 되신 걸로.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걸 보여드리고 바로 설명을 해서 이게 좀 바로바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요거 할 때 여기로 갔다가 이 전개를 했다가 x에다 뭘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어찌어찌 해서 여기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뭐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아 이건 또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하는 어떤 교훈을 하나 얻고 갑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인데요. 19번은 굉장히 또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 3개짜리 전에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에 대칭식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19번의 보기에 나와 있는 A, B, C가 바로 대칭식의 기본 인수들이라고 부른 겁니다. 문자 3개짜리. 그걸 가지고 나머지 대칭식들을 표현해 봐라. 이런 문제예요. 이거는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시죠. 시간은 하나당 1분씩. 너무 적게 드렸나? 그 정도 드릴 테니까 좀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조금 더 시간 드릴까요? 1번 푸셨습니까? 예, 1번, 3번은 했어요. 예, 어유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조금 더 드리는 게 아니요.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풀면서 답 맞춰 보시죠. 자, 첫 번째 문제는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x 더하기 y 더하기 z 제곱 빼기 2배의 xy, yz, zx. 일단 이렇게 쓰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a 제곱 빼기 2b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거는 잘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인데요. 이것도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꼴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잘 보면은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꼴이라고 먼저 인식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1번의 연장선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1번처럼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xy 더하기 yz 더하기 zx의 제곱 빼기 2배의 요거 2개 곱한 거, 요거 2개 곱한 거, 요거 2개 곱한 거니까 xy 제곱 z 더하기 yz 제곱 x 더하기 x 제곱 yz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1번하고 똑같습니다, 실은. 근데 x를 xy라고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얘를 얘를 어떤 a, b, c의 제곱으로 얘랑 똑같은 문제였다라고 해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같은 꼴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x, y, z 대신에 이거를 대신 넣어주면 되거든요, 결국. x 대신에 그래서 이거 넣고 이거 대신에 이거 대신에 이거 대신에 이걸로 넣게 된 거죠. 생각해주셨으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시작이고요. 그런 생각을 밀어붙이는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한번 해보는 거. 그러면 되네 이게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수학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생각이 들으셨다는 게 굉장히 좋은 출발입니다. 일일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 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헷갈리지만 이 꼴이겠구나를 깨닫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든 해내는 거죠. 헷갈리더라도 해내는 과정으로 가시는데 이거 잘 보면 x, y, z이 공통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또 안 나와.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x, y, z로 묶고 x 더하기 y 더하기 z로 다시 바꿉니다. 그래야 a, b, c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거 제곱이니까 b제곱이죠? b제곱 빼기 2배의 x, y, z c 곱하기 a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내가 적용할 꼴이 무엇인가, 문자가 몇 개고 차수가 무엇인가, 항수가 몇 개인가를 보시면서 이거는 이 꼴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적용하시는 게 좀 필요하죠. 그것만 잘 되기 시작하시면 이 단원 거의 끝난 겁니다. 이제. 일단 이제 바로 인수분해를 들어갈 수 있게 될 정도로 이제 준비가 되고 계신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런 꼴은 본 적이 없잖아요. 크게 보면은 3개를 곱해놓은 꼴인데 그런 꼴은 본 적이 없고 그렇다면 항 3개짜리냐? 같은 문자가 같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마도 항 2개짜리 3개를 곱한 거니까 8번 곱셈 공식을 쓰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잠깐 드시는 게 일단 필요합니다. 꼴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3개를 가로 3개를 곱했고 2개짜리 항을 가지고 있는 거 8번 유형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시는 게 좋고 8번 유형인데 8번이랑 완전히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8번처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 다음에 하시는 겁니다. 8번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을 옆에 있는 A, B, C를 이용해서 재표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만 봤더니 이거는 A 빼기 Z일 것이고 A 빼기 X일 것이고 A 빼기 Y겠죠. 자, 요거는 요렇게, 요거는 요렇게, A는 여기 있습니다. 몽땅 합한 거를 A라고 보면 얘는 A 빼기 Z이고 얘는 A 빼기 X, A 빼기 Z니까 정확하게 이제 8번 유형이 됐죠. 8번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닮은 꼴을 찾아내고 닮은 꼴이 같은 꼴이 되도록 변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변형이 되셨으면 그 다음에는 8번 공식 바로 그냥 적용하면 되겠죠. A 3승 빼기 A 제곱에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A에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A, B, C를 또 바꿔 쓰는 거죠. 이거 잘 보시면 이거 A니까 이거는 A니까 A 3승 빼기 A 3승이 돼서 두 개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B, 요거는 C니까 결국 A, B 빼기 C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 연습은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칭식의 기본 성질입니다. 대칭식은 이 대칭식의 기본 인수만 가지고 다 표현이 언제나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를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대칭식의 기본 인수들을 가지고 자꾸 XYZ를 대칭식을 표현하냐? 이게 실은 나중에 우리 방정식을 공부할 때 보면 알겠지. 이게 근각에서의 관계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근들의 합곱으로 개수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아마 2차 방정식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개수들이에요. 결국 이 몇 차 방정, 3차 방정식에 2차 항계수, 3차 항계수 상수항이 됩니까? 결국 그렇게 되니까 그 개수들을 이용해서 식을 다 표현하겠다는 뜻이니까 이것이 바로 근해 공식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근본적으로는 내가 몇 차 방정식, 특히 이제 3차 방정식까지는 우리 이제 고교과정에서 많이 하니까 근해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발상이 이 안에 살짝 들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3차 방정식 근해 공식은 만들지 않고요. 과정은 조금 어려우니까 생략하고. 근데 그 기본적인 연습을 해두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제 3번이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4번으로 가는데 이제 4번으로 갈 때쯤 되면은 이게 무슨 꼴하고 똑같은지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4번은 항세기의 그죠? 문자두개 항세기의 곱입니다. 그렇다면 쓸 수 있는 곱셈 공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늘 전에 풀었던 문제와 그 다음 문제를 푸는 힌트가 된다는 생각 하셔야 돼요. 3번하고 굉장히 꼴이 닮았다는 생각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죠? x 대신에 x제곱 들어가 있네. 요 유사성이 발견이 되셔야 돼요. 이 관찰력이죠. 관찰해서 다른 식에서 같은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구조가 완전히 같다는 거죠. 얘하고 얘가 구조가 같습니다. x 대신에 x제곱이 들어있고 y 대신에 y제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유사성을 발견하시고 다음 3번하고 똑같이 풀면 되겠네라는 생각으로 또 가셔야 돼요. 그래서 비슷한 것들은 유사한 것들은 그 풀었던 그 과정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으니까 4번은 3번을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거꾸로 가는 거죠. 이거에 A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 다음 줄로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이 A에 해당하는 게 뭐냐라는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1번에서 풀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4번에 몽땅 다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에서 여기로 내려갔더니 A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잖아요. A에 해당하는 게.
그게 얘란 말이죠. 그거를 가지고 이 공식에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냈으니까 결국은 A, B 빼기 C가 나와야 돼요, 여기. A에 해당하는 게 뭐였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A에 해당하는 거죠. B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B 해당하는 거. 그게 바로 2번이었죠. 보이세요? B에 해당하는 게 바로 얘잖아요. 얘를 적어주시면 돼요. 조금 이따 적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에 해당하는 게 뭐죠? C제곱이겠죠? X제곱, Y제곱, Z제곱이니까. 일단 이렇게 적을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바뀐 거는 제곱으로 바뀌어 있는 거니까 여기 적혀 있는 것 대신에 적어줘야 될 거는 이것들인 거죠. 일종의 치환 같은 거예요. 문자만 바뀌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3번 풀었던 바로 그거를 그대로 적은 겁니다. X 대신에 X제곱, Y 대신에 Y제곱, Z 대신에 Z제곱이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되니까 일단 요 식으로 바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바꿔 쓰는데 앞에서 썼던 것들을 그냥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A제곱 빼기 2B가 되고 얘는 얘가 되죠. B제곱 빼기 2AC가 되고 얘는 C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4번을 풀기 위해서 1, 2, 3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이 문제는 다음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단계 문제일 수가 있다. 혹은 내가 풀었던 앞 문제를 혹시 이용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봐야 문제가 잘 풀립니다. 그러니까 관찰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관찰하고 내가 전에 봤던 꼴이 아닌가라는 거를 딱 검색을 해서 찾으셔야 돼요. 같은 꼴이네라는 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같은 꼴이네. 그럼 3번에 적었던 결과들은 앞에 있던 결과들과 결과들을 쓸 수 있다는 사실도 또 발견하셔야 돼요. 풀었던 문제를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뒤에 문제를 푸는데 좀 부담이 더 생기죠, 실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수학이 쌓여간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실은. 앞에 있던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다음에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같다라는 걸 발견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게 많이 상황은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문자만 바뀌어서 들어갔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면 이제 수학 실력이 쑥쑥 올라가실 겁니다. 좀 올라가시는 거 느껴지시나요? 뭐 다른 기초 다 필요 없고요. 곱셈 공식하고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만 알면 저희는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뭐 특별히 질문 없으시면 20번으로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1분 드릴 테니까 먼저 한번 풀어보시죠.
물론 계산기만 있으시면 이거 그냥 계산해 버리면 되겠지만 그게 우리 목적은 아닙니다. 굉장히 재치 있게 답이 금방 나오거든요. 이것도 약간 반복이라는 주제가 있고 어떤 공식을 써야 되나를 일단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생긴 공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곱셈 공식 안에는 이렇게 생긴 게 없기 때문에 뭔가 감춰진 것이 있겠다. 이거를 조금 내가 변형을 가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을 쓸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꼴을 보고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이게 거듭 제곱이 그 다음에 연결돼 있다라는 이 꼴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하는 바가 있을 테니까 요 꼴이 주는 어떤 힌트, 이런 특징을 잘 살리는 어떤 공식을 내가 써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혹시 답 나온 분 없으십니까? 이게 딱 요령만 알면 바로 답이 2의 나오겠죠. 16제곱 마이너스 1이 2의 16제곱 마이너스 1. 야, 놀랍습니다. 강민 선생님 너무 수학 잘하시는데요. 혹시 따로 과외 받고 계실 건 아니 아니시죠? 저기 뭐지 이거 하면서 재밌어서 수학을 예, 조금 한 하루에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시간은 더 풀긴 하는데 이건 선생님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앞에 감춰진 거 뭐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예. 하루에 한두 시간, 일주일에 한두 시간은 공부를 하시는군요. 역시 좀 다르십니다. 역시 제가 이제 학생들 아니, 가르칠 때도 뒤늦게 많이, 재밌어졌어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뭐, 나는 안 된다 이런 얘기 하기 전에, 그럼 얼마나 노력했냐, 이걸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많이 찔리셨죠? 왜냐하면 수학이 좀 어렵긴 하지만, 요령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많이 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제가 쓸데없이 어렵게 만드는 이 비비꼬는 이런 스타일들을 좀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는 안 할 거예요. 그런 거는 안 하는데 다만 이제 응용이 될 만한 것들은 제가 하긴 하는데 어쨌든 좀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시간 투자하시면 또 잘 풀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학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은 잘 따라가실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저 수업 시간에 계속 질문도 많이 하세요. 뭐 지난 시간에 풀었던 것 중에 그냥 안 풀리는 게 있었다. 복습 차원에서 한번 질문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은미 선생님이 또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자, 이거 좋은 꼴이에요. 이게 이전항의 제곱항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1승이었고 요거는 제곱해서 2승이 됐다가 이거 제곱하면 4승, 이거 제곱하면 8승이 나오니까 뭔가 좋은 규칙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제곱으로 넘어가는 어떤 공식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a 빼기 b, a 더하기 b는 a 제곱 빼기 b 제곱이라는 이런 제곱으로 넘어가는 공식을 알고 있거든요. 그 제곱으로 넘어가는 어떤 관계가 이런 공식을 좀
떠올리게 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이건 더하기로 돼 있으니까 빼기 항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2 빼기 1이 앞에 곱해져 있는 게 생략된 게 아닐까라는 약간의 의심을 해보는 거죠. 이 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없다. 더하기만 아니고 빼기가 없다. 이게 필요할 텐데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는 순간, 이건 1이니까 옆에 있었는데 생략이 된 거네, 이런 생각으로 또 넘어가는 거죠. 여기 1이잖아요. 아, 이거 곱하기 이거를 생략해서 썼구나. 그럼 이거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2의 제곱 빼기 1이 되죠. 이 순간 얘하고 이제 곱하는 거죠. 그럼 얘하고 또 곱해서 뭐가 됩니까? 2의 4승 빼기 1이 나오는데, 얘랑 또 곱하는 거죠. 그럼 또 2의 8승 빼기 1이 나올 것이고, 얘랑 곱해서 이제 최종적인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럼 2의 16승 빼기 1이 답이 됩니다. 반복이죠. 여러 번을 되풀이해서 진행되는 과정이 들어있으니까. 11번이라는 거. 11번이요? 공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11번보다도 2번입니다. 2번 공식. 2번. 2번 공식이죠. 곱셈 공식 2번입니다. 그거가 제곱 빼기 제곱이 나오니까 이것도 1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실은. 1 같은 경우도 옆에 제곱이 생략돼 있다라고 보고, 1은 언제나 마음대로 제곱을 붙일 수 있으니까요. 요것들이 파란 글씨들이 생략된 것처럼 이제 또 인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보이면은 뭐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잘 이해하셨나? 제가 예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그럼 맞춰보세요. 자, 이건 얼마일까요? 이거 한번 맞춰보시죠.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거의 다 오셨습니다만. 예. 8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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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의 1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을 내주셨는데 혹시 이런 답이 나오셨나요? 다른 분들은? 자, 그럼 강민 선생님이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답이 나오게 됐는지. 아까처럼 하려면 앞에 네.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아이는 1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걔를 곱했다면은 분자에도 분모에도 똑같이 있어야 돼. 그렇죠. 곱하기 1 변형을 하는 겁니다. 이 동치 변형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더하기 0 곱하기 1. 그 변형을 한 거죠. 그래서 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얘를 함부로 곱할 수 없으니까 다시 나눠줌으로써 곱하기 1 변형, 동치 변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것들은 아까 얘기한 요령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 분자 부분은 1로 갈 것이고 분모는 8이 되겠네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이 강민 선생님은 뭐 이과 오셨어도 굉장히 잘했으실 것 같아요. 저 사실 고등학교 때 수학 너무 못해가지고 거의 포기했었는데 이게 나이가 그러신가요? 들어서 좀 약간 세상 보는 눈이 생긴 게 수학할 때도 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물을 보는 눈이 좀 이렇게 많이 넓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안 풀릴 때 또 대처하는 능력도 달라져 있고. 그래서 하여튼 너무 잘하십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예. 아이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21번. 자, 21번은 이거는 유클리드 기하학에 나오는 내용도 일부 들어있는데요. 그 고대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곱셈을 할 때 저희는 그냥 이렇게 숫자 적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아라비아 숫자가 이제 퍼지기 시작한 것도 뭐 10세기나 거의 다 돼서야 이제 퍼지기 시작했으니까, 게다가 곱셈 공식이란 것도 이렇게 덧셈 기호도 없고 제곱 기호도 없었거든요. 다 말로 풀어서 했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대수를 했는데, 그 이전에 유클리드는 기원전 3세기 사람이니까 유클리드는 한데 그런 식으로 대수를 이용한 연산을 안 하고 그림을 이용해서 연산을 했어요.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수는 자연수만 있다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피타고라스가 아마 원조일 것이고요. 피타고라스는 그래서 자연수하고 그 비례 관계인 유리수 정도까지만 수가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게 이제 무리수가,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무리수가 발견되면서 완전히 그 논리가 그러니까 스스로의 논리가 박살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체계에 대한 어떤 공포감, 내가 이성적으로 그 자연수하고 분수 정도로 모든 수를 다 커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자신의 이론,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발견이 돼버리니까 자신 스스로가 이제 이 이론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그 수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이해할 수 없는 무리수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이 그 대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가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를 안 쓰고 그렇다면 도형, 길이로만 표현하자. 거기에 수가 언급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의 좀 회피의 수단으로 기하 쪽으로 가서 연산들을 했다라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옛날 얘기들은 언제나 추측만 있지 증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달을 하게 됐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곱셈 공식을 기하로 이제 표현하게 돼요. 자,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지금 21번입니다. 근데 보니까 벌써 한 시간이 돼서 5분 쉬었다가 이어서 21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쉬신 걸로 보고 이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대수를 직접적으로 수식으로 전개하는 것보다는 도형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개하는 방식을 취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생긴 사각형 분할에서 어떤 곱셈 공식을 언급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곱셈 공식일까요? 그리스에서는 길이를 수라고 인식을 했고, 넓이를 수 곱하기 수, 부피를 수 곱하기 수 곱하기 수,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기하학적으로는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넓이는 곱셈, 부피는 3개를 곱하는 거로 인식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식하면 문제가 되는 게 4개를 곱하면 뭐가 나오냐에 대한 답을 못 내려요. 예, 그래서 4차원 도형을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기하학이 가지는 한계 같은 거죠. 이렇게 인식하는 버릇이 들면은 고급 곱셈은 못하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이런 식으로 연산했겠지만
이게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곱셈이 여러 번 등장할수록 이 어느 한계가 있거든요. 눈으로 보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건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큰 곱셈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안 했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보는 순간 곱셈 공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그 직사각형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길이가 A고 B, C고 D였다. 이렇게 보면은 이 전체 넓이는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라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그냥 배분하면 되니까 뭐 곱셈 공식으로서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공식이 되려면 뭐 A는 C, B는 D 정도 놓게 되면은 우리가 잘 쓰는 공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럼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가 되거든요. A 더하기 B의 제곱이 됩니다. 제곱 공식을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여기를 A라고 놓고 이걸 B라고 놔버려서 여기는 A 제곱, 여기는 AB, AB, B 제곱이니까 결국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 도형을 사용을 했어요. 곱셈 공식을 이제 저렇게 기하로서 전개를 한 거죠. 여기 이제 1번 내용이고 그 옆에 나와 있는 2번 내용은 이제 보니까 부피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림이 조금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냥 입체니까 곱셈 3개를 한 경우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이것도 처음에는 A 더하기 B, C 더하기 D, E 더하기 F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요 길이를 뭐 A라고 놓고 B, C, D, E, F 이렇게 설정하고 나면은 이 곱셈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 이것도 그냥 배분해 버리면은 공식이라고 보긴 좀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또 쓸 수 있도록 뭐 A는 C는 E, B는 D는 F 요 정도 설정하면은 이 공식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A 더하기 B의 3승이라는 공식으로 바뀌죠. 이렇게 쓰면은 결국 A 3승 그 그림을 잘 보시면 색깔별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요. 더하기 3A 제곱 B하고 3AB 제곱 보이시나요? 그림에 초록색하고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얘가 세 덩어리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B의 3승 네. 이 공식을 이용하는데 이 그림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프린트에는 여기 색깔별로 좀 구분이 돼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A 3승 하나 있고 주황색 3개가 있고 연두색 3개가 있고 뒤에 청색 하나가 있죠. 요거하고 요거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형들이 나타내는 공식은 얘하고 얘.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겠죠? 쪼개놓은 거죠, 요거를. 좀 쪼개놔서. 예, 예. 1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 A하고 A하고 이건 정사각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잖아요. 네. 이건데 이거는 그냥 배분만 하면 되니까 별로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으로 바꾸려면은 이렇게 설정을 해놓게 되면은 이런 공식으로 바뀐다.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원래는 이거예요. 그냥 보시다시피 길이가 같은지 다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하고 이겁니다. 이거를 곱셈으로 전개하는 것인데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바뀌니까 요거는 요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는 a제곱 더하기 2개의 ab에다가 b제곱을 더한 거니까 요 표현이 나온다.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A하고 A하고가 아닌가? 근데 A제곱이 아, 이거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실은 이건데 이거를 길이를 조정함으로써 이 공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같으면은 이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 두 번째 공식도 이건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면은 삼승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문자에다 저희가 이런 설정하는 건 저희 마음이잖아요, 그죠? 아닌가? 네. 예. 원래는 이거지만 저희가 적당히 또 문자를 이렇게 잡아주면 이런 공식으로 바꿔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유클리드 기하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요 설명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A, B, C 해놓고 A 더하기 B 곱하기 C는 AC 더하기 BC 이런 얘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니까 각각의 넓이를 더한 게 전체 넓이랑 같은 거니까요. 그냥 요거를 이렇게 증명을 해요. 그림을 그려서. 이런 단계로 하나씩 쌓아 올려서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배분 법칙을 증명할 생각을 했다는 게 참 놀랍죠. 이게 배분이 돼서 곱해질 수가 있다는 거를 당연한 것 같은데 증명을 해요. 굉장히 꼼꼼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모든 거를 10개의 공리로부터 다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다 재구성을 했고 이런 것들 다 증명을 다 이런 식으로 증명했다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굉장히 꼼꼼하게 책이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일부만 제가 잠깐 쭉 갖고 와서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0페이지 도전 문제들인데요. 문제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풀면서 설명을 그냥 드릴게요. 자, 커다란 주제는 이제 제곱식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일반 공식을 한번 추론해 보자. 이게 이제 목적이고요.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A 더하기 B의 제곱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될 거고요. 이 두 개의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으로 나온 건데 그럼 하나 더 추가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냥 한번 찍어보세요. 이거 틀려도 되니까. 찍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일단 제곱항들은 하나씩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이 다음에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이 CA 네 더하기 개인데 두 개씩 묶은 거. 그러니까 조합으로 따지면 4C 2개만큼의 항들이 나올 걸로 추정이 되죠. 네 개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골라내는 것만큼의 항이 나오고 그거를 두 배를 해주는 겁니다. 얘가 6개 나오죠? 네 개 중에서 서로 다른 거 두 개를 골라내는 방법이. 네, 그래서 AB, AC, AD가 있고 BC, BD가 있고 CD가 있으니까 총 6개가 나오잖아요. 이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해보면은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암산 같은 거를 곁들여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실제로 한번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제곱이 나오려면 이쪽 바구니에서는 A를 고르고 A를 고르고 B를 고르고 B를 고르고 C, C, D, D를 고르는 거니까 딱 요게 나오고 끝나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항은 각 바구니에서 같은 거를 골라내는 4가지 방법밖에 없으니까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서로 엇갈려서 곱해지는 거. AB라는 항을 생각해 볼게요. AB라는 항은 A, B를 골라서 하나 만들어지고 BA를 골라서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서 골라주는 개수 2개가 생기는 것이고 2개를 고르는 전체 개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항을 딱 해보면서 완전 제곱은 그래 바구니에서 같은 거를 골라내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얘가 나올 거고 서로 다른 항을 골라주는 거는 엇갈린 순서로 골라주는 2가지씩 나올 테니까 2개가 곱해지고 2개를 고르는 항들이 몽땅 다 만들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얘는 그렇겠다, 저렇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5개, 6개, 7개, 8개도 똑같지 않겠느냐는 우리 추론을 하는 거죠. n개짜리를 갑자기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공식의 연장선이죠. 요거는 실은 3C2였던 거죠.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방법만큼의 3가지에다가 그게 각각 2개씩 나오는 거였고 이거는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방법만큼 나왔던 거죠. 혹시 이거 기억이 안 나실까 봐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NCR 이게 조합이라고 C를 컴비네이션 조합이라고 해서 공부를 하셨고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R개를 고르는 방법이었습니다. 수를 NCR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요거 구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할 때쯤 하겠지만 그냥 공식만 알려드릴까요? 팩토리얼은 뭔지 아시죠? 팩토리얼은 1에서부터 n까지 몽땅 다 곱한 거, 자연수 n개를 몽땅 곱한 거를 n 팩토리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조합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C2 같은 경우는 3팩, 3 빼기 2팩에 2팩이니까 3이 나오죠. 이거 약분되면서 3 딱 나오니까 딱 3개가 나옵니다. 4C2 같은 경우는 4팩, 4 빼기 2팩에 2팩이니까 4, 3, 2, 1에 2, 2가 돼서 6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6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설명드리려면 원래 좀 이렇게 조합 순서부터 쭉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조합이란 거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했었다라는 거 옛날에 다 배우셨으니까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하고만 넘어갈게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하지 않고 R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를 NCR이라고
하고 이 C는 콤비네이션 또는 추즈의 약자입니다. 조합이라는 뜻이고요. N개 중에서 R개를 고르는 조합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항수는 조합의 개수에다가 2를 곱한 것만큼의 항수가 나오게 됩니다. 실은 곱셈 자체가 4개 중 1개를 고르고 4개를 1개를 고르는 거니까 47 곱하기 47에서 4 곱하기 4, 16가지 항이 나오거든요. 16가지 항을 따져보면 4개에다가 2 곱하기 6, 12개를 더해서 총 16개가 나오니까 항이 다 계산이 됐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제가 좀 빠르죠? 혹시 제가 좀 설명드린 것 중에서 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하다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천천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럼 원래 문제로 돌아와서 4개짜리 제곱은 이렇게 수정이 되니까 n개짜리의 제곱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건 이제 좀 지우겠습니다. 예. 자, n개짜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직접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이렇게 한번 적어 보세요. 그냥 이렇게 적어 놓고 이제 완전 제곱은 n개가 나오겠죠. 뭐 여기서 같은 거 골라내는 게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씩 골라내는 게 있으니까 A, K의 제곱 홀이 나오는 거, 그리고 시그마라는 기호도 지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그마는 우리 수열에서 옛날에 배우셨을 텐데 1항에서부터 n항까지 여기 K에다가 1, 2, 3, 4, 5, 6, 7, 8을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n항까지의 이 항들의 합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얘는 이제 풀었으면 A1의 제곱, A2의 제곱, A3의 제곱, 땡땡땡, AN의 제곱을 줄여서 이렇게 그냥 씁니다. K에다 1에서부터 N까지를 집어넣으면서 다 더하라는 뜻이니까 1에서부터 N까지를 집어넣어서 다 더한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이제 쓸 겁니다. 이 시그마라는 기호는 아마 옛날에 배우셨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실 걸로 시울단원에서 배우는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를 좀 줄여서 쓰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호를 지금 쓸게요. 자, 그러면 n개항 곱하기 n개항을 이제 제곱항이니까 이렇게 쓴 다음에 완전 제곱은 딱 여기에 나오고 끝나겠죠. 1항의 제곱, 2항의 제곱, n항의 제곱까지 해서 총 n개항이 나오면서 끝납니다. 완전 제곱은.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시그마들인데 뭐냐? AI, AJ. I는 J가 아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 합을 나타내기 위해서 서로 다른 항들 두 개씩을 곱해서 더한 거. 정확하게는 이렇게 이거 같지 않다라는 기호보다는 같다라는 기호를 쓰는 게 좀 좋겠습니다. 이렇게. I가 J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두 개의 곱들의 합에 2를 곱한 거.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거는 실은 뭘 줄여 쓰려고 한 거냐 하면 2에 A1, A2, A1, A3, A1, A4, 땡땡땡, A1, AN 더하기 A2, A3, A2, A4, 땡땡땡, A2, AN, 땡땡땡에서 마지막에 AN, 빼기 1, AN. 너무 길게 쓰는 게 불편해서 그냥 이렇게 줄여 쓰는 겁니다.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쓰기 위해서 그냥 저렇게
썼고요. 결국 이렇게 표현되지 않겠냐. 얘는 전개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서로 다른 거 두 개씩 곱한 거에 2배 해주고, 그리고 완전 제곱들은 하나씩 다 더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뭐 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3개짜리도 그렇고 4개짜리도 그렇고 여기 나와 있는 게 네 개짜리도 이랬고, 뭐 그러니까 n개짜리도 아마 비슷하게 나갈 것이다. 너무 문자가 많아서 좀 힘드시죠? 너무 문자가 지금 많아져서 힘드실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완전 제곱들 몽땅 다 더한 거하고 서로 다른 항들 합한 거에 2배 한 거에 나오지 않겠냐. 말로 하면 이런 건데 그걸 수식으로 쓰자면 이제 좀 약간 복잡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잘 보시면 이제 같은 항끼리는 딱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여기 A3승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A2, A3이라고 서로 다른 항을 찾아내는 걸로 하면은 얘하고 얘 곱한 거하고 얘하고 얘 곱한 거 이런 식으로 언제나 항이 2개씩 만들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다른 항 2개 곱하는 거 언제나 2개씩 나올 거다. 그리고 자기 자신 곱한 거는 하나씩만 나온다. 뭐 이렇게 시그마 그냥 그런 것들 모조리 다 더해라. 모조리 다 더해라 이런 뜻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정이 될 거다 질문 하는 하나 해도 내용이고요. 될까요? 예, 질문. 제가 예, 그 질문하시죠. 시그마 기호는 아예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그러는데요. 예, 예, 근데 그 여기 앞에는 보면 K가 1에서부터 N까지를 해라 이런 게 조건이 붙잖아요. 근데 예, 뒤에 보면 뭐지? J가 I보다 큰 경우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예, 예. 어떤 제한이 없더라도 그냥 다 더할 수 있는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기호는 고등학교 때는 쓰지 않습니다, 실은. 뭐 고등학교 시그마 기호는 이런 거를 안 써요. 그런데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여기 1 이상 n 이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특별히 어떤 규칙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합을 하라는 것을 좀 줄여서 써야 되는데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그냥 간략하게 적어주고 그냥 이런 것이다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자라는 이런 거는 보시지 못할 겁니다. 고등학교 책에도 없고요. 이런 표현은. 대학교 책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쓱 하고 넘어가는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쓰는데 이거 이외에 다른 표현으로 좀 쓰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ILS 때는 이렇게 쓴다. 이렇게 쓰면은 다 이해는 되시죠? 요거를 이렇게 쓰자라고 그냥 약속을 하자는 겁니다. 그냥 이거를 서로 다른 2개씩 곱한 거다. 한데 서로 다른 2개를 여기에 하나 적었으니까 A1, A2는 A2, A1이라고 다시 또 쓰지 않아요. A1, A2가 적혀 있으면 A2, A1이라는 건 적지 않습니다. 이 순서를 맞춰서 적어줘서 그래야 2배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순서 있게 딱 적어준 거에 2배가 된다 정도로 우리가 써서 서로 다른 2개를 곱한 것이다라고 곱한 것들의 합이다라고 그냥 약속을 하는 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거 좀 어려우신 기호가 좀 어려울 걸로 저도 좀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제곱 공식을 따지는데 2개짜리 제곱 공식은 많이 쓰잖아요. 3개짜리도 많이 쓰고. 근데 4개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세계에 한번 가보자. 4개 이후가 되더라도 이런 규칙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거 증명은 수학적 귀납법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이 됩니다.
증명이 되는데 그냥 그런 느낌만 그냥 갖고 가시고 n개짜리가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냥 그건 전개해서 만들면 된다. 그런 느낌을 좀 같이 드리려고 문제를 내봤습니다. 이거는 쓰는 책이 없을 거예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 수학이란 게 하나 둘 한 다음에 일반화를 시키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한두 개 해보고 나서 이게 일반적으로 n개로 확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또 찾아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도 n개를 좀 확장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정도로 문제 제기를 하려고 적어 놓은 거고요.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루트 2 구하는 거 옛날에 여러분들 배우셨을 텐데 그 혹시 기억나시나요? 루트 2 하는 거? 루트 2 계산하는 거 이거 기억나세요? 적어서 1 빼고 여긴 더해서 내려가고 여기 공 2개 묻히고 그 다음에 4, 4 곱해서 이거 곱하면은 96 나오니까 두개 더하면 28 나오고 또 빈칸 만들고 여기 빼면은 4 나오고 공 2개 묻히고 여기 또 같은 수들 적어서 111에서 281 여긴 더해서 내려가고 여기는 빼서 내려가고 뭡니까? 이렇게 되나요? 공 2개 묻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414 나오는 거 계산하신 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옛날에 중학교 한 1, 2학년 때쯤에서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이걸 계평법이라고 하거든요. 계평법이라고 해요. 계평. 계략적인 어떤 제곱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런 것인데 이 원리가 바로 이 공식이에요. 이 공식 이용해서 쓰는 겁니다. 저게. 제가 이제 저거를 왜 저렇게 하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설명드리려다가 거기까지 하면 조금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이거 자세히 보시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요 거듭 제곱근을 구하고 있다는 거를 일단은 그렇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고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공식에서 나온 겁니다. 저거는. 그 말씀도 같이 좀 잠깐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또 이거 하나가 또 주제가 돼서 또 1시간 끌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요 공식은 여기 이 공식에서 나왔다. n개짜리 이 무한계로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곱에다가 2개씩 더하면서 내려간다. 이게 2개씩 더하면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게 1 더하기 1, 2가 되고 4 더하기 4가 8이 되는 과정이 2개씩 더해서 내려가는 과정이 들어있어요. 그 완전 제곱 하는 과정, 완전 제곱 빼기 들어가는 거 그것도 들어있고 4, 4, 16 같은 거. 그래서 이 공식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이거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은 이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서 할 텐데 오늘은 그냥 맛보기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좀 설명을 더 드릴까요? 이거? 예. 공간이 없으면 모르겠네. 예. 그냥 요거 이용해서 요 공식 이용해서 한 거다 정도까지만 그냥 하시고 관심 있으시면은 뭐 조금 더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22번은 요 정도 하고요. 그리고 요거 증명은 수학적 기납법으로 하면 된다까지 그냥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23번으로 가겠습니다. 요것도 좀 어렵습니다. 이항 정리. 이것도 원래
그 경우의 수에서 순열조합 배우고 나서 이항정리 배우시거든요. 그때 좀 다뤄야 되는데 어차피 곱셈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이것도 일반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배운 게 x 더하기 a의 제곱 배웠고요. x 더하기 a의 3승을 배웠습니다. x 더하기 a의 4승은 어떻게 될 것인가? 5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반적으로 n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또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는 이제 저만 좀 궁금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수학이란 게 하나 둘 나오면은 그거를 무한대로 밀어붙이려는 그 마음이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반복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배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거,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n개까지 확장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궁금해하는 거죠. 왜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것도 어떤 일반적인 원리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어떤 그걸 추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해보면은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제곱이고, 이거는 x 3승 더하기 3ax제곱 이거거든요. 이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x 더하기 a, x 더하기 a, x 더하기 a를 전개함에 있어서 x 3승의 이 바구니 3개에서 xxx 고르면 되니까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요거 x제곱 a라는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바구니 3개에서 어느 하나에서는 a를 고르고 나머지 2개에서는 x를 고르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게 잘 생각해 보시면 A를 어디서 고를 것인가? 3개 중 한 바구니에서 A를 고르면 된다.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A를 고를 바구니 하나만 찾아내면 나머지 바구니에서는 X를 고르면 된다거든요. 이게 바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3으로 바뀌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의 바구니에서 A를 2개 고르고 X를 하나 골라야 되니까 여기서 X 고르고 나머지 A를 2개를 고르는 방식, 또는 X를 여기서 고르거나 여기서 고르거나, 이렇게 3가지가 생기죠. 3개의 바구니 중에서 A를 2개를 고르고 X를 하나를 고르는 거죠. 그게 바뀌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3개는 그냥 3개의 바구니에서 아무것도 X를 고르지 않는다, 또는 3개 몽땅 다 A를 고른다. 이게 바뀌어서 이것이 되는 것이고, 3개의 바구니에서 아무것도 A를 고르지 않는다. 3C0. 이게 1이거든요. 되고, 3C3. 3개에서 3개 고르는 게 한 가지니까 1이 됩니다. 요것들이 결합이 돼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4개짜리도 똑같을 거라는 거죠. 4개짜리도 생각해 보시면 x 더하기 a의 4승은 바구니 4개에서 x 4승, 몽땅 다 x만 고르는 거 하나 있고, 4개의 바구니 중에 하나만 a를 고르고 나머지는 x 3개를 구하는 거, 4개의 바구니 중에 2개 a를 고르고 x 나머지 2개 고르고, 4개의 바구니 중 3개 a를 고르고 x를 고르고, 4개의 바구니 중 4개 a를 고르고. 여기 생각된 거는 4C0이죠. 4개의 바구니에서 a를 하나도 안 고르고, 이렇게 연결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계산하면 4가 되고, 이거 6이 되고, 4가 되고, 1이 됩니다. 자, 그럼 n개의 바구니도 똑같은 논리가 들어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그마하고 이제 같이 쓸게요. 시그마하고 같이 쓰면 0에서부터 n까지 이동이 되겠고, nck 곱하기 a의 k승, x의 n-k승. 이렇게 한 줄로 딱 정리가 됩니다. 이걸 이항 정리라고 불러요. 요거는 저희가 앞으로 관련 문제를 풀 기회가 있는데, 언제 쓰냐 하면 이제 미분할 때 쓸 거예요. 미분할 때 n항 미분하는 거를 하게 되는데, 이항 정리 이용해서 전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한번 쓰고,
그리고 가끔 응용 문제 쓸 때 N승 전개하게 되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지만 어쨌든 쓸 거고. 그리고 나중에 경우의 수, 확률 조합할 때는 항상 씁니다. 그때는 이거 단원 자체가 이거 주제이기 때문에 저걸 이용해서 좀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거는 공식으로 외워도 되지만 말씀드린 요령으로 그냥 바구니에서 몇 개의 A를 골라내냐라는 관점에서 그냥 요 서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걸 시그마를 이용해서 영항에서부터 N항까지입니다. 하나도 안 고르는 거에서 N개 다 고르는 것까지. 요거를 계산하면은 요거 전개한 게 돼요. 여기 관련해서 이제 파스칼 삼각형이라는 또 이상한 얘기도 좀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순열 조합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이제 거듭 제곱 관련해서는 요 이항 정리도 당연히 좀 알아야 될 내용 중 하나니까 미리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학적 귀납법으로 또 증명이 돼요. 근데 뭐 굳이 그렇게 증명하는 것보다는 말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좀 이해가 되지 않나요? 3개짜리, 4개짜리 하다가 N개짜리를 그냥 확 가는 겁니다. 우리 수학하는 게 좀 비슷해요. 하나, 둘, 셋 하다가 바로 많다로 가서 N개로 바로 가버립니다. 그냥. 혹시 뭐 이해가 안 되시거나 설명이 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좀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도 학생들 처음 할 때 막 설명할 때는 굉장히 시간 끌면서 설명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뭐 좀 예전에 다 배우셨고 그래서 좀 빨리 하고 넘어가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주된 단원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또 이거 충분히 설명드린 것보다는 이거 이 단원 할 때 그때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게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냥 맛만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C0 한 번만 계산해 주시면 안 돼요? C형요? 네. 이게 좀 웃기긴 하지만 0팩토리얼을 1로 정의합니다. (0팩토리얼을) 1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리고 당연히 NC0 같은 것도 이제 1 취급합니다. 아마 요것 때문에 그러신 거죠? 아까 말씀해 주신 공식에 바로 넣어보니까 안 돼가지고. 요것 때문에 네. 그러신 거죠, 영택.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거 1로 고치시면 됩니다. 예. 그건 아까 그냥 정의가 그런 거예요? 예, 너무 이걸 올라가 그냥 정의로 죄송합니다. 했어요. 네, 정의로. 알겠습니다. 연계를 고른다는 행위는 없는 건데 이거 한 가지라고 생각하자. 그래야 좀 아기가 맞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 좀 이상하죠. 자, 그 다음에 24번 이 배다 수학인데요. 오늘 이거 좀 설명하면은 거의 끝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거는 우리 주제니까 좀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배다 수학이라고 몇 년 전에 그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그 인도 배다 수학이라고 해서 인도에서 뭐 19단을 외우는 거를 기본으로 한다. 우리나라 애들 더 외워야 된다. 9구단이 아니고 19단 외워야 된다. 이런 얘기 한창 나돌 때가 있었어요. 물론 저 어릴 때는 이제 주판 가지고 하는 걸로 암산하는 거 이거 꼭 해야 되는 것처럼 하던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곱셈이라고 하는 거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기법들을 옛날서부터 배우는 거를 권장했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빨리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가 있었고, 물론 그것이 약간 또 학생들한테 암산 훈련하면서 뇌를 좀 발달시키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는 조금 뭐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 수학에서 그것 빨리 계산하는 게 무슨 큰 의미는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하여튼 한데 내용 자체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으로 충분히 이곳에 그 근원 같은 거, 원리 같은 거를 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4번 배다 수학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12 곱하기 16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지가 우리 싫은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계산하면 되지. 6이 12.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걸 뭘 이걸 하고 있냐라는 생각 하시겠지만 배다수학은 이거 암산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암산으로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얘네들을 기억자를 더해요. 그러면 18 나오죠. 거기다가 뭐 하나 가만 있자. 그 지금 뭐 한 거지? 이게 30이라고 왜 적었죠, 제가? 죄송합니다. 완전히 엉망이었네. 거기 190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 교재.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배다 수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기억자로 해서 더해요. 18 됐죠.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합니다. 1자리는 두 개를 곱해요. 6하고 2를 곱해서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얘들을 곱하면은 여기에 12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개 더한 거는 공을 하나 붙이고 두 개 곱해서 여기도 더해요. 그러면 192가 나오는데 여기 계산이 좀 더 빠르다는 거죠. 이 18에다가 12 딱 해서 190이겠네.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약간 더 빨라져요. 이게 19단을 외우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 다른 거 뭐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요? 뭐 13 곱하기 17 이런 거? 또 암산 해보시죠. 더하면은 20 나오죠. 221 나오겠네요. 근데 저렇게 계산하면 우리 또 두 줄 적고 더해야 되니까 이게 훨씬 빠르잖아요. 아닌가? 똑같습니까? 예, 요렇게 계산하는 건데 이거 말고도 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세 자리수 계산은 좀 힘듭니다. 두 자리수 정도 계산하는 거에는 좀 빠르거든요. 11자릿수가 1밖에 안 돼. 그 10의 자릿수 같을 때도 계산이 돼요. 예. 자, 이런 방법인데 왜 이렇게 되냐를 먼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어린애들한테는 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넘어가면은 야 신기하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왜 그런 거야 하면은 몰라 나도 그거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이 곱셈 공식으로 설명이 다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요. x 더하기 a하고 x 더하기 b라는 이런 곱셈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인식이 되십니까? x가 10이에요. x가 10이고 a, b가 1의 자릿수인 거죠. 잘 보시면 x에다 지금 10을 넣으면은 딱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2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x 더하기 ab잖아요. 이건 우리 곱셈 공식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잘 뜯어보시면 x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세 개를. x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거든요. 이거 x로 묶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 부분 오늘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이 부분이 우리가 처음에 썼던 구수라는 거죠. 12. 12에다가 6을 더해서 10을 곱하고 2 곱하기 6을 해서 더하는 거죠. 곱셈 공식이에요. 그냥 곱셈 공식인데 x로 붙여가지고 그냥 10 해놓고 첫 번째 수에다가 두 번째 수의 1의 자릿수를 더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9단을 외우긴 쉬워요. 이렇게 해서 금방 계산되시잖아요. 이런 거 딱 보면. 그죠? 더하면 18에다가 10이니까 192에 바로 나온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한데 원리도 제법 말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그게 이제 1번에서 제가 냈던 겁니다. 왜 그렇게 된지 설명하고 공식으로 만들어 봐라. 바로 이 공식이었던 겁니다. 그럼 요거를 바꿔서 요거 응용하면은 10의 자릿수가 같은 수에 대해서 이제 공식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22 곱하기 26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려면 또 우리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6이 12 해놓고 6이 12.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배다 수학을 한번 써볼게요. 배다 수학 쓰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똑같죠? 이겁니다. 지금 이 공식으로 하세요. x에다 뭘 집어넣어야 되죠? 대신 20을 넣는 거죠. 두 개 더하면 28에다가 20을 곱한 거에다가 6이 11을 더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560에다 12 더하니까 570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앞자리 수에 지금 여기는 2를 넣었던 거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20. 그러니까 같은 수가 됐을 때는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죠. 뭐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뭐 보수를 이용한 곱셈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식 그대로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21 곱하기 22 곱하기 19 같은 거. 요것도 이 공식 쓸 수 있죠.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른데 쓸 수 있죠. 어떻게 쓰면 되죠? 얘를 첫째 수가 똑같도록 x로 바꿔치기 하기 위해서 20 빼기 1로 해석하는 거죠. 20 빼기 1로. 그러면 얘랑 똑같은 공식을 쓸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다 수학으로 한번 해보세요.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22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21 나오죠. 21에다가 20을 곱한 거 더하기 2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한 거. 마이너스 2. 이게 더하면 얼마입니까? 418? 418 이렇게 나오겠네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해보시죠. 528, 528, 418 맞네요. 요령을 아시겠습니까? 앞에 수가 같도록 x를 20으로 잡은 거예요. 그럼 19를 20 빼기 1이니까 거기서부터는 똑같아집니다. 이제 22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서 21이 나오고요. 거기다 20 곱하고 2하고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2. 이 보수를 이용한 풀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연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10에서 뺀 수를 남겨놓고 곱셈 공식을 쓰시면 돼요. 여기가 20 빼기 1이고 20 더하기 2니까 쭉 내려와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B자리가. 이런 식으로 약간 응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자리가 다르더라도 하나 정도 차이 있으면은 역시 이런 연산이 가능해요. 다 이 공식입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은 이거를 적절하게 이제 활용한 거죠. 그래서 앞자리가 같은 경우에 배다 수학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아시는 분들한테 가볍게 이제 좀 신기한 것 좀 소개할 때 한번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돼 하면은 와 어떻게 한 거야? 이러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뭐 이거 공식으로 뭐 19단으로 외우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약간 요령 곱셈 공식이다. 그냥 그 정도로 기억하고 넘어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약간 시간이 남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일반항 x 더하기 a n승이라든가 a 원소타 a n까지의 제곱이라든가 이렇게 원래 고교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들도 막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잘 버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당시 나눗셈 들어가고요. 조립제법, 이거 기억이 좀 나실까 모르겠어요. 조립제법 같은 거, 그 원리, 그리고 2차식에 대한 조립제법 같은 것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1차식만 배우거든요. 좀 소개해드리고, 항등식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정리하고 인수 정리, 굉장히 중요한 정리들인데요. 그 정도가 아마 다음 시간에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고생 많으셨고, 추위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